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궁금증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1부에서 안 됐다고 해서 2부에서 또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과 0279번 지금 수화기 드시고요. 바로 전화벨 누르신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아마 시장도 좀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시장 지수 자체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흐름들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1부에 이어서 저도 잠깐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27포인트에서 이제 거래가 마감이 됐어요. 사실상 2,7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 2023년도 10월 31일 날 저점 있죠.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하나의 채널이죠.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상승하게 된다면 2,850에서 2,90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중간에 계속 상승과 하락이 좀 약간의 반복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여전히 강하게 완전히 탁 올려놓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쪽으로는 2,850에서 2,9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고 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의 큰 방향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잡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과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는 3,500억 원 정도가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평소 같으면 이제 이렇게 3,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오는 이제 수급은 2,000억이 넘어가는 수급이 보통 들어와요. 그런데 어제 경우에는 보면 3,500억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들어온 수급은 약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시총 상위주 쪽에서 다른 업종 쪽으로 수급이 좀 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총 상위주 이제 대장주들보다는 조금 주변 종목들 있죠. 아래에서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쪽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살짝 이제 꿈틀대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업종들의 이제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는 지난주 말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을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보시는 게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들 좀 확인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ENA고요. 네. 26,900원에 20%예요. 29,200원에 20%요? 26,900원.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 되셨어요? 최근이신 것 같기는. 한 번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외국인들도 좀 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샀는데 네. 그 뒤로 계속 오르지를 못하고 내리기만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일단 사실 그 삼성 ENA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딱 붙었을 때가 아마 딱
그 다음에 아마 매도로 좀 전환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기관 네. 쪽에서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한 달 전쯤에 매수가 딱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좀 매도 쪽으로 전환되는. 네. 네. 하필이면 좀 그래요. 잘 사다가 내가 사니까 또 갑자기 빠지는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이제 삼성 E&A라는 회사는 뭐 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회사의 업황이 좀 어때 보이세요? 업황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일단은 저는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네. 삼성이라는 회사에 좀 믿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안정감 때문에 네. 일단은 했는데 네.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기라는 건 네. 매번 인기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행이라는 것도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빨리 도는 경우들도 있어요. 삼성 이제 입에 E&A라는 말이 잘 안 붙어요.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입에 잘 붙는데 어쨌든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하락이 좀 길게 왔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지금 살짝 이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네. 하락과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횡보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의 과거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네. 이 기업은 과거에 올라갔다가 옆으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이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역시 눌려서 여기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횡보는 또 올라가고 나서 또 눌렸다가 횡보. 보통 올라갈 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부터가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삼성 E&A는 회사 자체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수주도 잘 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이죠. 그런 회사가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사실 아시죠?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고 나서 아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익도 나고 또 손실도 나고 뭐 그 매수가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하시다면 사실 저는 이제 27,500원 정도 자리에서 뭐 정리하고 나오는 건 또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이걸 좀 길게 가서 수익을 좀 더 크게 내고자 한다면 저는 이거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지금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위쪽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보셔도 괜찮은 회사라 27,000원에 팔고 나올까? 27,500원에 팔고 나오든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서 3만 원에 팔고 나오든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까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오래 걸린다고 지금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도 뭐 한 달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만약에 기다리시다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때는 27,500원에 나오시면 되고 나는 좀 더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3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가져가셨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손실 나오지 마시고 수익에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캠트로스요. 매수 캠트로스요. 캠트로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세요? 얼마신데요? 9,000원 다 돼요. 8,500원에 20%입니다. 8,500원에 20%요? 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좀 낮춰놨습니다. 낮춰놔서 그렇군요. 원래는 되게 비쌌겠네요, 그죠? 예. 근데 낮춰놓은 가격이 지금 8,500원인데.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춰놓으셨으니까 지금은 혹시 뭐 추가 매수를 더 막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지금 2월하고 3월경에 주가가 딱 올라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로 한번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이 회사 자체가 2차전지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관계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세라는 건 계속 막 흐름을 타고 올라가진 않아요. 한 번에 시세가 딱 올라오면 또 이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캠트로스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긴 한데요.
만약에 매수 가격이 단가가 8,500원 정도까지 낮춰놨다면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8,500원 이제 매수가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은 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6,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좀 기다렸다가 8,500원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또 주면 그때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회사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회사는 지금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가 매수를 막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안 네, 합니다. 추가 매수. 네, 그래요. 학을 떼셨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예. 네, 더 이상 추가 매수 없이 6,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아주면 괜찮으니까요. 8,500원 매수가 오면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삼성 SDI요. SDI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8만 5천 원이요. 38만 5천 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85%를 가지고 있는데요. 85%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오. 근데 이 종목이 수익 중이신데요? 그렇죠? 근데요, 네. 내가 목표가를 5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언제 사신 건데요, 혹시? 지금 한 달 반 넘었을 그러세요? 거예요. 예, 보니까 이제 3월 정도 저점 좀 잡고 있을 때 그때 사셨나 봐요. 예. 자, 근데 5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가지고 계신데 지난번에 보니까 49만 4,500원이라는 이 고점이 나왔을 때 안 파셨단 말이죠. 아우, 그때는 또 잠깐 뭐 해가지고 못 팔았어요. 이게 근데 50만 원 목표 주가라는 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목표 주가일 거예요. 예, 근데 이 가격이 꼭 내가 원하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들은 사실 뭐 그렇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 SDI 이 회사는 근데 50만 원이라는 가격을 그러면 이제 도달이 어려운가라고 한다면 저는 도달이 어렵진 않다고 봐요. 근데 회사가 아마 주가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투자했을 때 기다려야 되는 시간, 이게 목표가까지. 근데 목표 주가가 되게 높진 않아요. 50만 원이면. 되게 높진 않은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목표 수익은 조금 그다지 높진 않지만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이건 되게 늘어지거든요. 투자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45만 원 이제 46만 원, 7만 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내리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오면 이게 목표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47만 원 정도를 봐요. 예. 47만 원 정도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아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지금 85%잖아요. 예. 저는 이거 여유 자금이시라면 47만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예. 나머지는 50만 원까지 저는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되게 좀 이건 힘든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비중만 줄여놓으면 내가 그 줄여놓은 나중에 현금으로 다른 주식을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47만 원 정도에서 수익 이제 절반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50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 매수가는 네. 27,500원이요. 27,500원. 네네. 비중은요? 비중 20%예요. 27,500원에 20%요. 사고 보니까 그쵸. 밑에 4,000원에서 그만이 올랐더라고. 그런데 그날 사고 나서 8,500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냥 갔는데 네. 그날 고막 금방 사는 날 금방 팔고 나올까 싶어도 조금 그래도 많이 되고 그날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놔뒀더만은 저만이 빠진다. 맞아요. 제주반 이제 원래 우리가 흔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그래요. 예. 좀 자세히 보고서 조금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급하게 사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 친구 샀다고 막 글 사서 그냥 그러니까요. 막. 지금 바로 뭔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주공 네. 넣을 때는 네. 또 반도체를 전부 다 독해보고 그래서 네. 그냥 꼬마 저 밑에서 얼마 올랐는 그것도 보도 안 하고 샀더만은 그러니까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고는 그래. 살 때는 이게 안 보, 이제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나중에 사서 나고 딱 보니까 이게 벌써 4,000원에서 거의 뭐 10배 가까이가 올라갔던 주식이니까 네네. 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쌍바닥식으로 1,800원이 네. 가면 물론 사고 바로 뜯고 나올까 싶은데 그거 자, 좀 물어볼.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제가 자, 이거는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다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제주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는 AI 때문에 그래요. 네. AI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제주 반도체는 유난히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즉 많이 올라가면 주가 조정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아직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되는 건 그렇다고 지금 바로 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2만 원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위험 신호가 떠요. 즉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15,000원 또는 10,000원까지도 막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을 잡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매수 가격 27,500원이잖아요. 이거는 매수가에서 정리를 빨리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까지 네. 오면 다행인데 나는 그냥 이거 1,800원에서 더 깨면 팔아빌라고. 지금은 여기서 팔았는데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네. 흐름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래 밑에 거래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 매수했던 거래들이 있는데 이 물량들이 아직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 물량들이 잡혀 있다면 한번 올라가면서 이 물량들이 나중에 빠져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이제 손절가 2만 원만 잘 지켜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27,500원 이제 매수가 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좀 천천히 이것저것 좀 따져보시고 매수하셔야지 실수를 좀 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다음에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수화학이고요. 네. 12,800원에 10%요. 12,800원에 10%세요. 네, 그래요. 그랬습니다. 좀 네. 낮춰놨거든요. 추가 매수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매수는 굉장히 비쌌나 봐요. 27,000원인가? 27,000원이요? 네, 오, 되게 많이 낮아졌네요. 그럼 처음에 네, 매수가 별로. 오래됐어요. 매수를 처음에 많이 안 하셔가지고 그나마. 네, 조금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수학은 이제 하락이 좀 많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거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많지가 않죠. 그죠? 네.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시장 아래 보면은 이렇게 밑에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 나올 때는 이렇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없이 지금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래가 지금 솟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없다는 건데 일단 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작년에 실적이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 손실을 또 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해가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아마 차츰차츰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정말 장기로 가져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올해 또 힘들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단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만간 13,000원 정도에서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자리는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돼요. 네, 13,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저는 13,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잡아가는 구간이고 조만간 나오면 이제 딱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셨다가 13,000원에서는 꼭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택이요. 네, 뭐라고요? 심택. 심택. 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3만 원, 비중은 20%요. 3만 원의 비중 20%요. 네. 오, 수익 중이시군요. 예, 제가 오, 이거 네. 한 3만 7천 원까지 봤던 건데 네. 3만 4천 원 보내도 자꾸 떨어지길래 네. 제가 좀 더 사도 될까 해서요. 아, 지금 더 사신다고요? 네. 아니, 굳이 더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잖아요. 네. 그 단가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으로 나오기 위해서 단가를 네. 낮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심택은 수익 중인 가운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걸 불타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수익을 더 키우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심택은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탄력이 굉장히 강해서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해서 이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이 딱 맞다면 네. 그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고점 34,000원짜리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여기서 빠지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빠졌죠? 3만 원, 2만 원. 그죠? 3만 원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면 또 3만 원까지 빠지면 나는 이걸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수익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꺾일 때는 차라리 한번 정리를 좀 해두고 가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네,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위쪽으로는 31,500. 이거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 보니까 최저점이 31,850원이더라고요. 예, 예. 예, 31,800원 자리를 월요일 날 깨지 네. 않고 반등 나오면 이거는 조금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럼 34,000원 정도에서 이제 뭐 물량을 그때는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네.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31,800원 자리를 깨고 월요일에 네. 내려오면 그때는 네. 수익을 좀 지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정리를 이제 정리하시고 나중에 네. 3만 원이든 3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때 네. 매수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심택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맞아요. 근데 네. 이 회사가 뭐 PCB 사업, 이제 PCB 쪽에서도 되게 좀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점유율도 굉장히 높기도 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리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 이제 김리와 관련해서 연준 네. 의원들이 좀 안 좋은 발언을 좀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물가지수 발표 있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네. 물가지수 발표와 금리에 대한 안 좋은 발언들이 나오면 항상 조정을 받는 건 기술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한 차례 정리하게 된다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면 한 번쯤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반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9,800원에 30% 갖고 있어요. 네, 9,800원에 30%요? 네네. 오, 다행이네요. 아, 네. 근데 네. 사실 산지 한 4, 5개월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중국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화장품 주들은 움직이는데, 네. 이 롯데 관광개발은 너무 안 움직여서 네. 갈 듯 하면서 자꾸 우리가요. 제가 네.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실적이 좋아져서. 그렇죠. 실적이 네. 좋아졌다가 아니라 실적은 그 전부터 좋았어요. 아, 계속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그동안 못 갔었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네. 롯데 관광개발은 어때요? 방금 전에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잠깐 좋아졌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회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네. 혹시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부채 비율? 안 보셨죠? 아니 많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보통 부채 비율은 1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좀 높으면 부채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업들마다 업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 200%, 300%가 넘어가도 원래 업황 수준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0%가 넘어가면 어떨까요? 부채 비율이. 많지 않을까요? 그죠? 네. 100%, 200%, 뭐 300%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1000%가 넘어가면. 그런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2590%예요. 지금 잡혀 있는 게.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익도 지금 못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많이 이제 높은 상태인데 회사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겠죠. 그럼 회사를 계속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자도 내야 되고 이제 빚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돈을 지금 당장 실적 좋아진다고 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돈을 끌었어야 됩니다. 빌려야 돼요. 네.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이 회사는 부담이 되는 게 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든 수혈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쉽게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업황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왜 안 올라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익 중이잖아요. 그죠? 수익 중이시죠?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원래는. 그래서 비중을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그래서 수익일 때 한 10% 정도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에서 조금이지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는 좀 가볍게 해서 위쪽으로는 한 1,500원 정도 이제 이게 실적이 안 좋고 해도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악재가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올라갈 때 악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10%만 1,5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때는 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내 돈을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비중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플레이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7,800원에 20%요. 7,800원에 20%요. 네. 7,800원.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난주에 사셨어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 지인인가요? 네. 자, 뭐 틱톡 얘기 하지 않았나요? 혹시 뭐 그분이 틱톡 때문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차트 보고 들어간 거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그 틱톡이라는 이제 SNS 서비스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국계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관련주로 플레이디가 반등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한번 이제 시세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올랐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뭔가 흐름이 좀 눈에 좀 낯익은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차트를 봤다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뭐 어떤 흐름 같아 보이세요? 올라가는 흐름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가는 흐름 같아 보이세요? 내려가는 흐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삼산 뭐 머리 어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이제 흐름인 거예요. 사실 좀 길게 본다면. 근데 이게 일봉상으로 이제 보면은 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플레이디는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손절가도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7,800원 매수 가격이신데 자, 잡아드리는 손절가는 7,000원. 7,000원은 손절가 잡아두시고 7,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나오면 그때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매수가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00원과 7,500원 손절가하고 매수가 이제 목표 주가 잡아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요 오늘부터 해서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들이 있는데요.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각 멘토님들께서 강연의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노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간은 1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1시보다 좀 일찍 와주세요. 강연회 하다 보면은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좀 계시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또 인원이 좀 많이 오셔서 자리가 좀 협소한 이제 뭐 부족한 경우들도 간혹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10분이든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그러면 현장에서 뭐 우리가 좀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강연회는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 방송 마치면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연회는 왜 중요한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걸 이제 그 주식도 공부하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또 반복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또 소통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또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발전하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에는 이제 오시면 아마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1시에 노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하는 심야 주식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면 주말 동안에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이렇게 대응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전략들을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미리 알고 가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 주식 방송 들으시면 다음 주 한 주 이제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이 방송은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송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네. 광명전기가 3,200원에 20%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에 어제 보니까 어떤 공시가 뜨더니 시간에 네. 하한가를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공시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이거를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연락한 거예요. 아이고. 자, 일단 지금 광명전기가 예. 시간에 지금 하한가가 나왔다. 이 뉴스가 예. 지금 있는데 예. 저도 지금 이게 지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 광명전기하고 엔텍 그리고 광명전기는 네. 각 대표가 나바노진스 간에 최근 체결된 주식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이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소송을 무효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횡령으로 소송이 이제
소송을 당했다? 무효 소송을 당했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예. 보시면 이제 내용을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에머슨 K홀딩스 관계자가 나반홀딩스와 강명전기 각각 대표 간의 주식 매매 계약은 무궁화 신탁을 통모해서 자행한 횡령 배임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뤄진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과거에 이제 계약했던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게 그 나반홀딩스하고 이제 광명전기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취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횡령 배임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횡령과 배임에.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배임이라든지 횡령 사건은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걸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광명전기는 이제 하한가가 시간에서 하한가가 나왔다는 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공시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아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예. 네, 3,200원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거기다가 최근에 보니까 3,200원에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이고. 전력 좀. 매수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니, 그 매출도 괜찮고, 네. 뭐 TV 전문가가 얘기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예, 사실 이런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사건들은 네.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인 그 상황에서 그 대표들이 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뭐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뭐 나오고 큰 기업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예. 큰 회사들도 횡령 배임 사건들이 나와요. 예. 근데 금액의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주말 동안에 나오긴 했는데 아마 월요일장에서는 당연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월요일에도 하한가가 나올까요? 그거는 아직 이제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꼭 시간에서 하한가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장에 하한가인 경우들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혹시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하는 거 좀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잘 안 보세요. 그럼 예.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화요일 날 저녁 이제 9시에 제가 그 유튜브 방금 전에 이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예,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9시에 이런 것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갖거든요. 1시간 동안. 그때 광명전기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월요일 날 돼야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월요일장 개장해봐야 되는 거라 이 부분은 화요일 날 꼭 시간 꼭 맞춰서 9시에 들어오세요. 방송에. 아니, 그러면 월요일 날 뭐 어떻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바로 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요? 네, 자세한 내용들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요일 날 시간 되신다면 꼭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화요일 날 꼭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7만 원에 네. 5%. 17만 원에 5%요? 예, 금요일 날 샀어요. 금요일에 사셨어요? 예. 자, 금요일날 샀는데 혹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을. 예, 행보를 계속 하고 네. 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횡보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아직은 저점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좀 눈으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런 건 같은데 네. 떨어지지 않고 네. 어디 좋은데 편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볼게요. 예. 편입이 된다. 최근에 MSCI 주가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군요. 5월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4월 달부터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그죠? 예? 4월 달부터 뉴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는 이제 4월 정도쯤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예상 종목, 4월 달부터 예상 종목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좀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자 일단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MSCI 지수에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종목들이 모두 다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항상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뉴스가 있으면 이 뉴스가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미리 선반영이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이 지금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그 전부터 아마 어느 정도의 그 기관 쪽에서 예측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계약 소식이 좀 있긴 했었죠. 이 머스크 쪽 계약 소식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세요. 이제 주가를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나서 대응하세요.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16만 원 정도 이제 손절가 잡아두시되 월요일 날 차라리 월요일 날 그 주가가 반등 나오면 그냥 지금도 수익이니까 월요일 날 주가 반등 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 날 파는 거는 어떨까요? 월요일 날 이게 월요일 날 올라가고 화요일 날 뭐 떨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 나오면 이제 월요일 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 날 떨어지면은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반등 시에는 저는 정리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겠고 만약에 혹시나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면 손절가는 16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수가가 17만 원이신데 뭐 18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이렇게 보시고 저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방송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종목은 LG 생활건강이고요. 네. 43만 6,500원에 30%입니다. 잘 사셨네요. 네. 좀 늦었어요. 그래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참 이 회사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죠.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언제 가나. 아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신 상태인데 아마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생각보다는 아직 수익이 금액이 좀 크진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혹시 얼마나 기간을 좀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는지?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이제 어찌됐건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지 않느냐 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인지 걱정이 돼서 목표가 얼마 먹고 저는요 50만 원까지는 지금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50만 원에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50만 원 정도까지 오면요 한 10%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20% 정도는 한번 수익을 정리하고 10%만 좀 가볍게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도 주력이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옛날에 중국에 많이 매출했던 여러 가지 품목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사람들이 이 회사 LG생활건강이 어떤 회사인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화장품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화장품 관련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기본 사업이 생필품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동안 주가가 이제 성장해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과거에 보면 상승을 계속해 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이 배경이 화장품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바로 M&A. 이게 어떤 기업이 인수해서 계속 덩치를 불려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라 지금 LG생활건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연기금이 이틀 동안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8만 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서 수급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급이라는 건 언제도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전으로 어쨌든 무겁기 때문에 지금 매수 비중이 그래서 5만 원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비중을 좀 작게 가셔야지 나중에 좀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KEC. KEC. 예, 1,630원 13%입니다. 1,630원에 13%예요? 예. 자, 이거는 올 초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런데 계속 떨어져갖고 어제 반등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가. 혹시 처음에는 이 종목을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전력제 제어 장치 그거 그렇다 해서 한번 해봤는데 또 계속 저 반도체로 저거 해갖고 떨어져갖고 그래갖고 어제 반등이 들어와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력을 통제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그 KEC라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 쪽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이제 2023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KC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그냥 갑작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이 거래들이 그래서 위쪽에서 이때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거는 저는 지금 조금 더 끌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목표 혹시 생각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를 팔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1,700 얼마나 그래요? 저는 이거 1,800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00원요?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올라갔다 또 갑자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셨다가 1,800원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1시부터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이동할 거니까 노원에 계신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하실 때 꼭 많이 참여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에 저는 노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